많으십니다.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도 많이 나오고 우리 서울 시민들도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한강버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시장님? 누구겠습니까? 무슨 질문에 취지? 오세훈입니다. 아, 예. 네, 오세훈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제가 떠오르겠죠. 예, 오세훈입니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도 오 시장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대답 속에서 한강버스는 민간이 하는 겁니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서 드린 말씀이 그렇게 아니고요. 말씀을 하셔서 개별 기업이 하는 사업에 개별 경영상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이지만 그 기업은 서울시가 100% 책임지는 기업이고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책을, 이 한강버스 사업을 수행하다가 결국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손해보냐면 세금 낸 서울 시민과 국민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하실 때 이건 민간인 영역입니다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 책임지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 사업의 기획이나 제도는 서울시가 하지만 주식회사 한강버스를 운영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금 구조라든지 다 서울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서울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고. 말씀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 책임의 소재를 한강버스가 분명하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따 말씀 드릴 테니 시간 드릴 테니까 한강버스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민간 사업자 책임이 크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책임이 크겠습니까? 당분간은 저희들이 직접 그러니까 챙기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 질문 속에서 한강버스는 그 민간 영역이라는 말씀은 다음부터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경영과 관련된 얘기를 물으시는데 저희가 마치 경영하는 것처럼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민간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보이는 것 책임을 별로 회피하는 좋아 게 보이지 아니라 않습니다.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이어서 겁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이번에 전체 규제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2월 13일 날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했죠. 네. 잘한 겁니까?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보니까 잘못됐나요? 시장님? 네. 한 달 후에 보니까 잘못됐나요? 지금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당시로서는 모든 금융기관 분석하는 그 신축 분석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제가 파악한 주택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평균적으로 약 36% 가격이 올랐어요. 그건 그 이후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은행이나 KB금융연구소, 하나금융연구소,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런 우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급하게 다시 재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잠깐 시간 중지시키고요. 시장님, 이따가 시장님 답변 드릴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두 분이 서로 같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복경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하시고 시장님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거거나 바로 잡을 게 있으면 또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정책이 오늘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책을 펼치면 바로 시장에 난리 납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전임시장에 대한 핑계를 대셨지 않습니까?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공급의 문제도 전임시장 때 재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6개월이 걸리는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임시장까지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이 토지 아파트 정책, 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장이면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라는 저의 바람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현재 인정된 분만 해도 34,000건인데 그 가운데서 청년들이 가장 피해가 많은 건 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이 돼요. PPT 두 번째 거 한번 띄워 보실래요? 서울시에서 4,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니까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시까지 빌려주고 안심주택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들어오게 됐거든요. 네. 젊은이들이 또 그 전세나 월세를 얻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과연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보니까 보증을 한 사실은 146대 1, 없습니다. 예? 서울시가 보증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표준 계약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의 사업으로 이 네이밍도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청년 역세권 안심주택이라고. 청년주택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심을 한 청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뭐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퇴거를 원하는 시점에 따라서 보호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선순위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11월 달부터 바로 퇴거를 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을 돌려드리고요. 후순위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12월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그러니까요. 보호 대책을 저도 강구를 그거를 했습니다. 봤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증된 주택이다라고 안심하고 갔는데 이 피해자가 사기를 지금 이렇게 보호해드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리해서 저희들이 원래 보호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을 확인하고 사업을 인가하고 하는 절차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광의로 보면 서울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안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조금 이따가 뭐 이 표를 보여드릴 텐데 이 사업장별로 지금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잠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피해 없이 운변제를 할 수가 있고요. 사당동 사업장과 구이동 사업장은 아직 임차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호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순차적으로 법적 보호 장치를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상당히 사실상 대책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건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실태조사를 다 마쳤고요. 저희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허구 문제도 걱정입니다. 점점 이 보증보험 발급 그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차례 좀 더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경 의원님 마무리. 네,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님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네, 답변하십시오. 아까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었는데 중간에 못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꾸 그 2월 달에 있었던 토호제 해제 상황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가격 상승률이나 아파트 가격 추이 또 거래량 추이를 보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이렇게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었고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하향 개추세였고 그리고 거래량이나 아파트 가격이 전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한국은행이나 KB금융연구소, 하나금융연구소 할 것 없이 지금 하락 지역이 급격히 확대하고 있어서 주택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어질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나놓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따라서 그때 당시 상황은 그런 그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을 전제로 한 판단이었고요. 특히나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반시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평소에 풀어놓지 않으면 급등시에 이 정책 수단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묶어놓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되도록이면 예외적인 상황을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그런 판단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하고 바로 유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불과 4주 만에 입장을 바꾸어서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또 각종 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부동산 가격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어떤 그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